자, 봅시다. 오늘은 이제 확률 밀도 함수. 자, 연속 확률 변수가 취하는 함수를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 확률 밀도 함수는 자, 표로 나타내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필름들이 엄청 많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래프로만 나타내는데, 자, 이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 자, 확률값의 총합은 1이다. 그 다음에 0보다 큰 쪽, 양수 쪽이 그려져야 된다. 이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죠. 이거는 문제 풀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확률 밀도 함수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함수가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문제를 풀어야겠죠. 다음 주면 책이 끝나겠네요. 자, 문제 10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10번. 확률 밀도 함수 fx가 자, ax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x에 보면은 0부터 4까지. 그때 a의 값을 구해라. 자, 확률 밀도 함수가 fx는 ax야. 근데 0부터 4까지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0일 때 함수죠. 자, x가 0 대면 a 곱하기 0은 0이겠죠. 그럼 4일 때는 4 대면 4a. 대충 이게 4일 때 이게 4a가 되도록 해서 이런 일반 직선이 되겠죠. 직선. 맞죠? 근데 얘가 확률 밀도 함수라면 여기는 이 확률 밀도 함수와 x축으로 이루어진 이 도형의 넓이, 이 도형의 넓이가 있어야 된다? 확률값의 총합이 1이어야 된다. 1이 가지는 의미가 뭐라고? 확률값의 총합이다. 확률값 총합. 이게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봐봐. 0일 확률은 0이고, 뭐 예를 들어서 1일 확률은 이만큼이고, 2일 확률은 이만큼이고, 3일 확률은 이만큼, 4일은 이만큼, 뭐 3.9일 확률은 이 옆에 이렇게 이거 넓이를 다 더하는 거야. 그렇죠? 적분에서 배운 내용인데 적분 배웠다고 해야지. 적분에서 넓이라고 해야지. 그죠? 자, 아무튼 이 넓이를 구한 방법 당연히 너무 쉽죠. 밑변의 길이가 4죠. 높이가 4a. 자,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4 높이가 4a 해서 넓이가 1이어야 된다. 즉 8a가 자, 8a가 1이어야 되니까 a는 8분의 1이다. 자, 해보세요. 11번, 12번, 13번. 다 해봐. 다! 조과이 다 했어? 네? 아니요. 너 왜 안 해? 선생님 하라고 했어, 안 했어? 방금 말하셨잖아요. 또 보여준대, 이거?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잘 대답하는데, 이제. 많이 안 왔어요?
해야지. 다 했어? 우와! 우리 변화 안 되는 모습이지? 계속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이 자식이. 너 왜 이렇게 잘해 갑자기? 너 뭐 하루만 과외 받았어? 수학 과외도 받았어? 왜 목요일하고 이게 달라졌지? 자, 확률 밀도함수 fx가 a 곱하기 x가 2. 자, 이번에는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그리자는 얘기고, 그때 확률을 구해라. x가 0 이하의 확률. 자, 당연히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그려야 돼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몇인가요? 몇이야? A죠. A 대충 여기다 찍고. 자, 요점을 지난다는 얘기죠. 1을 집어넣으면 몇이죠? 3A. 자, 1을 한 이 정도 잡고, 3A는 한 이 정도 잡을게요. 그래서 이런 직선이에요, 이런 직선. 맞죠? 두 점을 연결만 하면 돼요. 일단은 뭐 직선이니까 무조건 대부분 그죠? 특별한 경우 뭐 절대값이나 이런 좀 달라지지만 역시 색칠한 무슨 도형이야? 색칠한 도형 이름 뭐예요? 사다리꼴이죠, 그죠? 사다리꼴 넓이가 몇이야 된다? 역시 1이어야 된다. 넓이가 1이어야 된다. 사다리꼴 넓이는 1이어야 된다. 왜? 있잖아. 넓이가 왜 1이야? 1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확률값의 총합. 항상 확률값의 총합은 1이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면 사다리꼴 넓이를 해보면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가 여기서 때까지죠? 높이가 2입니다. 자, 여기 아랫변이 A고 윗변이 3A고 자, 곱하기 높이 2 곱하기 2분의 1 해서 그게 1이야. 자, 그래서 4A가 1이니까 A는 일단 4분의 1이 나왔어. 자, 그럼 요점이 4분의 1이라는 얘기고 요점이 4분의 3이라는 얘기겠죠? 여기까지 가시죠. 그 다음은 이제 구하고자 게 0 이하. 0은 여기 있잖아요. 0 이하니까 요 파란색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는 의미겠죠, 그죠? 맞죠? 그러면 역시 이 파란색 부분의 넓이 이 부분도 사다리꼴이잖아요. 사다리꼴 넓이 구해야 돼. 근데 이 길이는 4분의 1이라 나왔고 여기는 4분의 1. 그 다음 요 길이가 볼까요? x가 0일 때까지죠. x가 0 대입하면 2a. 근데 a가 아까 4분의 1이 했으니까 여기는 4분의 1, 이 길이는 4분의 2겠죠? 이해가죠? 자, 사다리꼴 넓이 역시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가 이번엔 1이죠. 높이 요 길이는 1 곱하기 2분의 1까지 하면 이거 답이 되겠지. 자, 그래서 4분의 3 곱하기 2분의 8분의 3이 구하고자 하는 답이다. 답은 3번이다. 네? 오! 오, 이제 오. 그럼 답이 3번이 아니고 몇 번이라고 생각이 나요? 우와! 완전 뚝뚝이, 완전 뚝뚝이었다. 지금 완전 원래 엄청 멍청했는데. 왜 이렇게 뚝뚝해졌지? 자, 이들이 아직 안 오는 관계로 15, 16, 17, 18을 다 합니다. 오늘 안 오는 거 같아. 아니, 온다는 연락이 왔어. 그래서 기다리네, 천천히 보면서. 와! 너 이거 뭐야? 강아지였네, 생각해보니까? 이거 강아지였어, 강아지? 강아지 같은데? 쟤 보여줘. 야, 얘 강아지 같이 보여? 예? 이거 봐봐, 얘. 여기 가슴에 이거, 뭐지? 이거 로고. 강아지 같은데? 그렇지? 몰랐어? 강아지인지? 알고 있었지? 고양이인가? 근데 고양이 같은데? 뭐야, 저거? 아, 몸이 없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럼 왜, 뭐, 마스크도 멍청이 마스크를 써? 그냥? 뭐, 멍청이 또 마스크 써있네. 쟤가 뭐냐? 아니요. 강의야, 너 진짜 70점 꼭 맞자. 했는데. 왜? 선생님이 70점 맞은 방법 알려줬잖아. 네. 70점 맞기 쉬운데. 수능이요? 응. 이름이 뭐예요? 3등급이지. 3등급이에요?
참고로 수능이 목표보다 훨씬 쉬워. 항상 그래왔어. 불수능 때는 불수능 때인가? 불수능? 네. 불수능 때도 목표보다는 쉬웠지. 항상 목표이 6월하고 9월하고 그거 목표 보잖아. 근데 그것보다 항상 좀 쉽게 출제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 놨잖아.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쉽게 된 건 아니고 얘들이 시험을 더 잘 봐. 무조건 6월하고 9월보다 잘 봐. 아,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시험을 더 잘 보니까 그 점수대가 더 높게 나와. 파트라인. 무슨 말인지 가지. 그러니까 6월 때는 아직 완성이 덜 돼서 시험 난이도보다 아무튼 점수가 낮아. 그러니까 6월 때는 등급이 더 낮아. 어떻게 보면 막 한 80점 이렇게 맞아도 6등급 나오기도 하고.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수능은 완전 불수능 때 빼고는 1등급 컷이 대부분 92점. 와, 그리고 2등급은 한 80점. 이 정도. 뭔가 이해가지. 얘들 실력이 그만큼 좀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점수가 좀 잘 나와. 빨리 왔네? 빨리 끝났어? 응? 병원 갔다. 응? 병원. 학교 안 갔어? 왜 안 갔어? 병원. 야, 희찬아. 그럼 너는 2학기 때는 뭐 해? 경제수학이 아, 최소. 아니 기하 선택할까요? 응? 기하 선택할까요? 아니? 그래갖고 왕망하려고. 어차피 ABC잖아. 어차피 경제도 심화줄까, 기하도 심하겠다, 이런 거니? 경제는 시안 받을걸요? 왜? 경제 어려워. 경제수학 어려워요? 응. 진짜요? 그렇지. 자, 다 풀었어? 모르는 거 있어? 15번. 15. 바로 밑에 사람인가? 드디어 또 돌아왔군. 다시 돌아왔어. 자, 15번 말해볼게. 하나도 안 풀었다는 얘기네, 쟤. 자, 어느 기차역에서 도착 예정 시작과 실제 도착 시간의 차를 연속변수 이걸 했다. 아무튼 18분 이하의 확률을 구해라 라고 했어.
18분 이하 이런 거예요. 자, fx가 160분의 1x x가 0부터 16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2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2 마이너스 10분의 1x 자가 얘가 x가 16부터 20 근데 4가 18분 이하의 확률 p x가 18 이하의 확률 이거 구해야 돼 이 말이죠. 자 역시 지금 문제는 직선 모양인데 따로따로 구해야 되죠. 일단 그려봅시다. 자 일단 0부터 자 여기 0부터 언제까지? 16까지는 160분의 1x야. 자 0 대입하면 0이죠. 16 대입하면 10이죠. 16 대입하면 10분의 1이죠. 10분의 1. 그래서 이렇게 상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아마 여기다 16을 대입하면 똑같이 나와야 될 건데 16분의 1 나오죠. 그죠? 맞죠? 10분의 1 10분의 16 10분의 20 10분의 4 10분의 1 맞아. 그지? 연결을 했어야 돼요. 자 20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20 대입하면 2 빼기 2가 되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20일 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또 여기 넓이를 혹시 모르면 구해보세요. 넓이 구하면 당연히 1이 나와야 돼요. 확률 밀도 함수니까 문제를 만약에 이제 여기 1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문제가 오류가 있는 거예요. 문제 자체가 틀린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 우리는 18 이하의 확률이니까 여기 18 얘가 18을 찍어서 얘 이하니까 이렇게 빨간색이 넓이 구했는데 이거 너무 많죠? 그죠? 그러니까 요 쬐까는 무슨 색? 노란색의 넓이 구해서 빼주면 되는 거죠? 요 노란색의 넓이 맞죠? 그럼 이 노란색의 넓이는 1에서 이제 우리 빼주면 되는 노란색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18하고 20이면 당연히 2고 높이가 18일 때 이 값이잖아 18일 때 값, 여기다 18 대입해야죠 16과 24의 넣었으니까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2 빼기 10분의 18이죠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얘가 2가 10분의 20이니까 10분의 20에서 10분의 18 빼면 10분의 2잖아요. 그죠? 10분의 2. 야! 살아있었네? 너는 어떻게, 언제 파는 거지, 이거? 나머지 20분의 19. 박소영씨. 소영씨? 체육대를 얼마나 열심히 했어. 근데 저 진짜 체육대회 하루 열심히 하고 지금 이렇게 빠졌어? 그렇게 열심히 했어 체육대회를? 아니 그때 그 감기 걸려가지고 감기 걸렸어? 네. 체육대회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감기 걸려버렸지 대충 해야지 고3이 체육대회 심하게 놀아? 학생 때요 야 고3은 그것도 잘해야 돼몸 관리도 공부를 자 그 다음은 그래서 하나도 안 풀었어? 아가? 네? 너 나머지 풀었어? 18분까지 풀어냈잖아 6호까지 안 됐어요? 아니 근데 18분까지 풀어냈는데 자, 아무튼 뭐, 그래, 여기는 넘어갑시다. 19번 볼게요. 자, 정규 분포의 성질 19번. 자, 요거는 19번은 가볍게 그래도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가볍게. 자, 정규 분포 두 개가 있는 걸 비교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비교를. 자, A, 요렇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가 있어. 자, 얘가 fx라는 정규 분포, 그 다음 얘가 dx라는 정규 분포. 이거 만나는 점에 a가 하나 있네요. 자, 기억도 옳은 거를 찾으래요. 기억. 자, 얘의 확률 변수가 x1, 얘는 확률 변수가 x2. 자, x1과 x2의 평균.
자, 평균 어디 있을까요? x1과 x2의 평균. 평균은 정규 보니까 이게 하나 나오고 여기에 평균이야. 이게 평균. 이게 m. 역시 얘도 평균은 여기야. 자, 빨간색과 노란색 중에 누가 더 커? 빨간색 당연히 크죠, 그죠? 확실히 얘가 더 크다. 그래서 기억은 맞았다. 자, 그 다음에 리은 좀 이상한데. 자, x1의 표준 편차와 자, x1의 표준 편차 자, x2의 표준 편차는 누가 더 클까요?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거든. 근데 이거는 좀 이 모양 폭이 같아 보이나? 폭은? 이건 좀 애매하네. 근데 그림을 잘 보면 여기가 폭이 더 좁거든요, 그죠? 이게 표준 편차는 원래는 이걸 같이 그 옆에 20번처럼 나와야 되거든. 같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자, 하나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하나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면 맞죠? 그러면 누가 더 자, 이 흰색은 평균 근처에 엄청 많은 애들 몰려 있는 거고 노란색은 평균 근처 말고 이렇게 완전히 극단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애와 극단적으로 공부를 못하는 애도 꽤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죠? 그러면 누가 더 성적이 고른 거야? 이 흰색, 반흰색 애가 성적이 고르다라고 할 수 있고 표준 편차가 더 작다라고 할 수 있어. 성적이 고르다는 얘기는 차이가 별로 안 난다.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건 차이거든. 무슨 말 가죠? 그래서 그림상으로 얘가 더 이렇게 더 올려 있어야 돼. 이걸 내가 옆으로 옮겨 보면 아마 이렇게 그려진다고 얘는 이렇게 그려질 거다. 옆으로 옮기면. 그죠? 그래서 얘가 더 성적이 고르다. 얘가 성적 고르니까 이렇게 돼야겠죠, 그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이랬어. 니은은 조금 애매합니다. 원래 이렇게 옆으로는 잘 안 나오는데 그걸 너희들이 이게 야 컴퓨터로 그려서 대충 맞겠지만 이걸 옆으로 하면 얘가 더 옆으로 퍼져 있을 거라고. 무슨 말 하죠? 옆으로 더 퍼져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x1이 a 이상인 확률과 x2가 a 이상인 확률 중에 누가 더 크냐? x1이 a 이상인 확률은 저 노란색 부분의 넓이에요. 요렇게. 물론 얘가 더 가도 이 정도 넓이라고 가정하자. 그 다음에 x2가 a 이상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엄청나게 큰 넓이죠. 맞죠? 당연히 x2가 더 크겠죠. 근데 같다고 했으니까 형태도 안 되는 말이죠, 이거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중에 기억만 맞다. 자, 그림 보는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20번 간단히 봅시다. 자, 평균은 누가 더 높아요? B가 더 높죠? 자, B가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자, B가 더 오른쪽에 있는 것은 3번 아니면 4번 아니면 5번이고 표준 편차는 누가 더 낮아요? A가 더 낮죠? 그럼 A가 더 볼록하게 그려져야 돼. 더 높게 그려져야 돼, A가. 그죠? 그래서 A가 더 높게 그려지면서 B가 오른쪽에 있는 걸 찾아봐라. 4번이다 이거죠. 이해가나요? 다시 표준 편차가 낮을수록 널 표준 편차가 낮다는 거는 성적이 대부분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있다는 얘기야.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어떤 말 시험을 봤는데 평균 60인데 대부분 58, 57 막 이래. 50에서 70 사이 있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이러면은 성적이 다 고만고만하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근데 똑같은 어떤 B반은 이렇게 퍼져 있어. 그럼 평균이 60인데 60이 돼도 한 10명이라 하면 100점 맞은 애도 8명 있고 빵점 맞은 애도 8명 있고 막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 반은 완전히 100점 맞은 애와 빵점 맞은 애도 많다는 얘기잖아. 이 반 성적은 완전히 극과 극이지. 근데 이 반은 100점 맞은 애 거의 없어. 한 명이나 있을까 말까? 빵점 맞은 애도 없고
평균에 엄청나게 많이 몰려있는 거예요. 대부분 고만고만하다는 얘기야. 이해가죠? 그래서 이렇게 몰아갈수록 성적의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넓게 퍼지면 퍼질수록 이거는 성적이 고르지 않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은 이제 21번. 자, 이런 거 중요하죠. 21번 같은 거 시험에 잘 나오는데 21번은 뭐 그래보고 이게 그냥 이해력 문제예요. 말 그대로 계산은 한태기도 거의 계산 거의 필요 없다 생각하면 돼요. 이해력 문제.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모를 따라요. 평균과 분산을 써주죠. 평균, 편차의 제곱. 자, 이때 잘 봐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정규분모 종 모양으로 그려지는데, 선 모양으로 그려지는데 시그마는 이 그림상에서 거의 표현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는. 그래서 시그마가 1이면 한 이 정도 높이로 그리고 2면 좀 더 높이 그리고 막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좌표치기도 나타낼 수 있는 거고 평균은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평균은 항상 어디다? 한 가운데. 자, 가운데에 평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확률값의 총합이 몇입니까? 1이기 때문에 1이면서 요 그래프 자체가 요 m에 대하여 무슨 대칭? 선대칭이잖아요. 그죠? 좌우가 요 모양 똑같다고. 맞아? 그러면 이 선생님이 이렇게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몇이야 된다? 당연히 2분의 0.5여야 된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0.5 이하야 한다. 왜? 전체 넓이 1이야 되니까. 맞죠? 요거 중요합니다. 확률값의 총합이 1이란 얘기니까 넓이가 1이란 얘기고 반틈은 넓이가 0.5다. 그 다음에 m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해봅시다. 가 px가 7 이하의 확률과 px가 11 이상의 확률이 같대요. 7 이하의 확률과 11 이상. 그러면 한번 대충 생각해볼게. 7이 여기다 쳐봐봐. 그러면 7 이하의 확률 이 넓이하고 11 이하. 11이 한 이 정도 있으면 말이 안 되겠죠? 훨씬 크죠, 얘보다. 11 이하. 맞죠? 11 이상. 요 넓이니까 같지 않겠죠, 그죠? 그럼 11은 어디 있겠느냐? 당연히 요렇게 선 그었을 때 여기에 11이 있어서 이 넓이랑 이렇게 두 개 넓이가 같은 거잖아. 좌우 뒤치니까. 그죠? 맞죠? 그래서 7 이하의 확률과 11 이상의 확률이 같다는 얘기는 이 7과 11이 m을 기준으로 뒤치입니다. 즉 7과 11의 한 가운데 m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7하고 그게 평균이다. 그래서 우리는 평균이 몇심을 할 수 있다? 9임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이번은 나는 뭐 우리 앞에 봤던 내용이죠? V의 3분의 1x. 자, V의 3분의 1x가 보다 이 3분의 1은 밖으로 나가면서 뭐가 되죠? 제곱이 돼서 나가는 거 알고 있죠? 밖으로 나가면 제곱이 돼서 9분의 1 Vx가 9다. 즉 Vx는 9분 81이겠죠? 즉 분산이 81이니까 그래서 표준 편차 구하랬죠? 표준 편차는 9겠죠. 자, 그래서 m이 9, 표준 편차가 9니까 자, m 더하기 시그마는 18이 시그마는 18. 자, 21번을 한번 해봅니다. 22번. 지금 12시 반인데 늦잠을 잤다고 몇 시에 잤다는 거야? 응? 10시 넘어서 일어난다고? 몇 시에 잤는데 이거?
11시 받으셨는데 11시에 너무 일어나고? 자, 하나 22번. 22번 중요하죠. 22번도 그렇게 하고. 자, 이것도 약간 이해력 문제예요. 이해력. 자, 확률변수 x가 역시 정규분포를 따라 12,4의 제곱이라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어떤 확률 a-6 이상이고 a 더하기 4 이하의 이 확률의 값이 최대가 되도록. 그래서 포인트는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지금 물어보는 거야. 최대. 자, 근데 지금 자 정규 분포 이런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종 모양 그려지고 당연히 이 값은 10입니다. 자, 4는 여기서 표현할 수 없어요. 12. 근데 a 빼기 6 이상 a 더하기 4 이하의 확률이 언제가 최대냐 지금 물어봤거든. 맞죠? 근데 이건 잘 생각해 보면 큰 수에서 자수를 빼면 어차피 A를 모르면 어떻게 알아요? 얘기할 수 있지만 큰 수에서 자수를 빼면 A가 없어져요. 그리고 간격이 몇이 되는 거야? 1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간격이 10이 되도록 잘랐을 때 언제 넓이가 최대겠느냐 이런 뜻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한 2가 있어. 2부터 10이니까 이렇게 자르면 이만큼의 넓이가 되는 거죠. 맞죠? 3부터는 13까지 잘라야겠죠. 그럼 이만큼의 넓이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언제 가장 넓이가 크겠느냐? 넓이가 가장 크겠느냐? 당연히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도록 이런 식으로 잘라주면 이 넓이가 가장 크겠죠. 좌우 대칭을 잘라주면. 그래서 간격은 10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요 값은 5를 빼서 7이 되고 여기 5를 7이 되고 이렇게 잘라줘야지 넓이가 최대가 될 것이야. 그래서 당연히 a 더하기 4가 17이면 되니까 a는 13이다. 계산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는 요 두 문제는 21번과 22번은 자, 몇 이상의 확률과 몇 이하의 확률이 같다. 그게 평균을 알려주는 힌트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요것도 그냥 한 번에도 꼭 보고 그냥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이런 문제 나오는 패턴이 똑같아요. 잘랐을 때 당연히 이 가운데 평균이 있는 거고 얘가 평균으로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럼 확인합니다. 차이가 일정하다고 차이가 10이 나니까 평균에다가 5 더하면 됩니다. 5 더하면 얘, 5 빼면 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냥 외우세요. 이렇게 다시 차이가 몇 나는지 확인하고 평균을 기준으로 잘라야지 가장 넓이가 크다고. 평균을 기준으로 잘라야지 넓이가 크고, 왜 모양 자체가 이렇게 선 모양으로 정해졌다고 우리는 했으니까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거 외워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4를 할 건데, 봐봐. 정규분포에서 확률 구하기 하고, 중류분포에서 확률 미지수가 구하기 하고, 요거 둘 다 어차피 표준화 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 장 보면 이제 표준화가 나와요. 유형 6부터 표준화, 그 다음에 7도 표준화, 8도 표준화, 9도 표준화,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23번이 뭐냐면, 자, 표준화하기 전에 이렇게 나오는 게 좀 귀찮아요. 자, 보세요. 뭐냐면, 자, 23번 문제를 보면,
자, x가 있고, 그 다음에 23번 표를 먼저 그려볼게요. 자, 보면 여기 x가 있고 p가 있는데 0부터 항상 이게 가끔 자, 여기가 n부터인데 가끔 마이너스 x부터 x까지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뭐 그거는 나중에 이제 좀 이상한 유형이고 나중에 보고. 자, 봐봐. 자, 여기가 n 플러스 시그마의 확률, 여기가 n 플러스 2 시그마의 확률, 여기가 n 플러스 3 시그마의 확률. 그래서 여기가 0.3413, 0.4772, 0.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일단 보세요. 자, 이럴 때, 자, 정규 x 확률에서 x가 정규를 따르는데 45,3의 제곱. 평균이 45, 분산이 3. 그러니까 여기가 45, 여기가 3 더해야 된다는 얘기야. 맞죠? 이렇게 따를 때 P 36에서 42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 자, 얘들아, 일단 그러면 봐봐. 내가 정규 분포를 그릴 거야. 좀 이따 이걸 표준화해서도 풀 거예요. 표준화해서도 풀 건데, 자, 지금 표준화하기 전이야. 여기 값이 몇일까요? 평균값? 이시잖아, 몇이야? 몇이죠? 45겠죠, 당연히. 평균은 3은 나오지 않아요. 3은 표현이 안 되는데 36은 대충 한 이 정도 있겠죠. 그 다음에 42는 대충 또 한 이 정도. 이렇게 대충 그리자면 이렇게. 자, 45에서 3 빼면 42, 3 빼면 39, 3 빼면 36 이런 식으로 있다고 지금 그림. 이해 가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구하고 싶냐면 36 이상 몇 이하? 42 이하인 이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36 이상 42 이하인 넓이. 맞지? 근데 36이나 40이나 45 작기 때문에 음수 모양 나오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 모양으로 표현할 수 없다고. 여기가 몇이냐면 여기가 45 더하기 몇이야? 3에서 여기 48을 의미하고 여기에 45 더하기 3은 6이니까 얘가 51을 의미하고 얘가 45 더하기 3, 4는 9 그래서 얘가 54를 의미해요 지금. 맞죠? 자, 그러면 여기 평균이 이게 45고 요게 요 x가 요걸 의미하거든요. 45에서 48일 확률이 0.3413, 45에서 51일 확률이 0.477이, 45에서 54일 확률이 0.4987을 의미하는 거라고 지금. 그러면 내가 36하고 40이 안 나올 거니까 그림상으로 이렇게 옆으로 가면 여기가 48이고 3만큼 떨어야 되니까 36이 이렇게 옆으로 가면 좌우 뒤치니까 여기가 54겠죠. 맞죠? 맞죠? 그러면 얘는 48에서 54일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고. 맞죠? 48에서 54일 확률을 구하라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요 넓이는 45부터 54일 확률에서 45에서 48일 확률을 빼준 거죠. 45에서 54일 확률에서 48에서 45에서 48일 확률을 빼준 거죠. 자, 그러면 45에서 54일 확률은 얘죠. 0.4987. 0.4987. 45에서 48일 확률은 0.3414. 그래서 답이 0.1574? 1574? 맞나? 이렇게 답이 1574, 0.1574 이렇게 됩니다. 자, 요 한 문제만 지금 처음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한 거고 이렇게 푸나요? 요런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안 풉니다. 이거는 왜 정규표 아직 배우기 전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푼다는 거 그냥 알려준 거고.
무슨 말인지 가죠? 이 문제를 우리 이제 어떻게 풀 거라고? 표준 정규 분포화 해서 할 거야. 그래서 한 장 넘겨보면 거기 34번을 보세요. 34번. 자, 34번에 Z로 표현되고 1, 2, 3.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숫자 눈으로 한번 봐. 0.3413 477 4987. 보이죠? 다시 앞으로 와서 봐봐. 그 숫자 봐봐. 똑같죠? 0.3413, 0.477, 0.4987. 똑같죠? 맞죠? 그래서 자, 표준화하기 전에는 이렇게 복잡했다. 뭔가 말도 많고 이상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가 실전에 나오더라도 절대로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니,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어차피 표준화하면 되니까. 표준화를 내가 했다. 이렇게 계산하고 문제를 풀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절대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풀면 시간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풀지 마시고 시그마 23 시그마가 1, 2, 3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Z로 위에를 Z로 고치시고 1, 2, 3 이렇게 쓴 다음에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문제는 뭘 구하려 했냐면 확률 변수 X가 45,3의 제곱 따르는데 근데 얘를 X를 표준화할 거야. 표준화하면 Z로 고치면 되거든요. Z라는 변수 고쳐서 0,1의 제곱. 어차피 이거 보면 배울 거니까 0,1의 제곱 따져서 근데 P 지금 X가 몇 이상 구하는 거야? 36, 42. 자, 이 확률을 잘 보세요. 자, X를 Z로 거치면 어떻게 되냐? 표준화 방법은 그냥 엄청 이거 하나예요. 그럼 당연히 외워줍니다. X에서 평균을 빼서 표준편수랑 나누는 거야. X에서 평균을 빼서 표준편수랑 나눈다. 자, 36에서 평균 45 빼서 3으로 나니까 얘가 마이너스 3. 그 다음 42 써줄게요. 처음 하는 거니까 그래도. 자, 36에서 45 빼서 3으로 나온다. 그리고 Z로 바뀌어주고 42에서 45 빼서 3으로 나온다. 얘는 확률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부터 Z가 마이너스 1 확률 구해라 이렇게 된다. 그래놓고 그림을 그리는데 당연히 이번에 가운데 무조건 0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 확률 이걸 구해요. 맞죠? 자, 이 넓이는 좌우 대칭. 마이너스 1이죠. 자, 마이너스 1부터 3이랑 이 넓이랑 똑같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이만큼의 넓이에서 요만큼의 넓이 빼면 되니까 요만큼의 넓이 3일 넓이 0.4987에서 0.3413 빼면 답이다.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표준화해서. 자, 다시 일단 25번을 한번 해봐. 너희 이해를 했는데 24번 좀 어렵네. 24번 해 풀어줄 거고 25번 먼저 한번 해봐. 25번. 자냐? 왜 자? 눈이 빨갛네. 형아, 자면 돼, 안 돼? 왜 정신 아직 잠 안 깼어?
자, 거기 보면 25번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나온 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유형이 많지는 않을 거야. 다 표준화에서 거의 대부분 나오는데 혹시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표준화 시켜서 문제를 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문제를 봐봐. x가 n 시그마의 확률이 0.1587이야. 근데 p m 시그마에서 m 더하기 시그마의 확률을 구하래. 그게 몇이냐 지금 물어봤거든?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를 표준화했다 생각하면 얘 보세요. 표준화했다 생각하면 얘를 그냥 고치면 돼요. 얘를 Z로 고치고 자 얘를 Z로 고치고 M은 0이 되니까 없어지고 시그마는 1이 되니까 0 되고 1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0 되고 1 된다 이렇게. M은 0, Z는 1로 만드는 게 표준화거든. M은 0, 시그마는 1로 만드는 거. 얘는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얘가 M1이니까 얘는 1이야. 그거 X를 Z로 고치라고. 지금 이거 구하여라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그림을 살짝만 그려봐. 이렇게. 이 그림 핵심은 가운데가 0인 거고 좌우 대칭이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고 그러면 마이너스 1 이하의 확률은 여기가 마이너스를 대충 찍으시고 요 넓이가 0.1587인데 우리는 마이너스부터 1까지 1은 여기 있겠죠? 이 빨간색 넓이가 몇이냐고 지금 시험 문제가 물어본 거잖아. 이해 가시죠? 빨간색 어떻게 하냐? 선생님 이 반이라고 이만큼 요거 두 개, 요 반하고 얘 더해서 0.5가 돼야 된다고. 반 0.5. 그러니까 이만큼의 넓이가 0.3 413인가? 0.3413이라고 그죠? 0.3413 요만큼의 넓이. 당연히 여기도 똑같겠죠? 그래서 얘가 0.3413의 2배니까 0.6826 이렇게 그림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표준화하기 전에 단계에서 문제가 나온 것도 어차피 표준화에 깔끔하게 풀리거든? 풀이 방식이 똑같거든. 그러니까 표준화해서 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28번. 자, 확률 변수가 m, 역시 시그마적으로 따르고 p, x가 m 이상, 평균 이상 m 더하기 시그마의 확률이 0.3413이야. 그때 m 15,2의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가 p, x가 a 이하의 확률이 0.1587이다. 그때 a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선생님 이 흰색 문제를 표준화를 한번 해볼게요. 표준화. 자, 표준화를 하면 어떻게 되냐? 자, p가 m은 0이 된다고 그냥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써야지 나중에 쉬워져. 이게 0이고 1이죠. 선생님 m은 무조건 0, 시그마 1이 되겠죠? 0과 1의 확률이 0.3413이야. 맞죠? 근데 얘 p 이 x를 z로 고치면 a에서 뭘 빼주고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를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구하라는 얘기야. 근데 현재 평균이 15잖아요. 표준 편차는 2잖아요. 이 확률이 0.1587이래. 0.1587. 잘 봐. 이제 그림 그려볼게. 자, 0부터 1일 확률 있죠? 0부터 1일 확률 이 넓이가 0.3413이야. 그러면 당연히 0.반쯤 0.5니까 요 넓이가 0.1587이야. 자, 그러면 Z가 이 값을 세모로 해볼게요. 세모는 몇이야 될까요? Z가 몇 이하여야지 0.1587일까요? 1일까요? 아니야. 1을 이하면 넓이 엄청 큰 거죠. 그렇죠? 1의 대칭인 마이너스를 이해해야지 이 넓이, 이 파란색 같으니까 이 넓이가 0.1587인 거잖아. 그렇죠? 맞죠? 그래서 이 세모의 값은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즉 2분의 a 마이너스 15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즉 a 마이너스 15가 마이너스 2고 a는 13이다.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29번을 한번 해보는데 표준화해서 구해보세요. 한번 표준화해서 Z로 변환시켜서 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쉬워요. 어차피 이제 항상 넘어가면 표준화 계속 나오거든. 자, 거기는 그냥 표준화를 다 배운 다음에 해도 돼요. 거기는 너무 신경 쓰면 안 돼. 표준화 하기 전에 정규분포 문제가 거기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표준화를 배우고, 다시 표준화 내용 다 한 다음에 풀면 훨씬 더 쉬우니까. 그럼 넘어갈게요. 31번 보세요, 31번. 자, 이제부터 정규분포야. 유형 6부터 제일 뒤까지, 끝까지. 연속하는 정규분포 끝까지 다 표준화해서 푼 겁니다. 제일 마지막 점 어디까지냐? 거기 99쪽까지는 다 이제 표준화하는 거야. 무조건 이항분포도 표준화, 정규분포도 표준화. 표준화한다는 얘기는 표준 정규분포로 바꾼다는 거야. 공식 딱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x라는 변수 있으면 거기다 뭘 빼서 평균을 빼서 표준 편차로 나누는 과정, 이게 표준화고, 그때 확률 변수 Z로 쓴다. 표준 정규분포 표준화한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31번. 자, 확률 변수 x라는 애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7,3의 제곱을 따르고, 확률 변수 y도 역시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0,4의 제곱을 따르는데, p x가 4k 이상의 확률과 p y가 3k 이상인 확률이 같으려면 k의 값은 몇인가요?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얘를 표준화 해볼까요? 표준화 z는 간단해요. 무조건 봐봐, 4k까지 쓰시고 거기다 평균을 빼면 돼. 평균이 7, 그리고 3으로 나눈다. 자, y도 z로 거치고 3k에다 뭘 빼? 평균을 빼. 0. 그리고 표준 편차로 한다. 분산화 나는 게 아니고 표준 편차로 한다. 이러면 z로 표준화가 된 거예요. z로 표준화가 된 거예요. 근데 서로 같으니까 z가 2의 이상인 확률과 z가 2의 이상인 확률과 같으니까 얘네들 서로 같으면 되죠? 맞죠? 자, 그래서 3분의 4k 빼기 7이 4분의 3k다. 그래서 x자로 곱하면 16k 빼기 47에 28이 3, 4는 9k. 넘어가면 7k가 28. 그래서 k는 4다. 이렇게. 14, 28. 자, 32번 빨리 한번 해보세요. 32번. 표준화해서. 이영아, 성적이 왜 안 와?
됐어? 그래. 그러니까 이게 부동호 방향 반대잖아. 하나는 작다고 하나는 크다고. 하나는 이쪽에 있고 하나는 이쪽에 있는 거니까 얘가 만약에 뭐 마이너스 1이고 얘는 1이고 이런 식이면 더해서 0이다 이렇게 식으로 풀면 되지. 자, 32번은 아마 이렇게 나올 거죠. 표준화하면 하나가 여기는 4분의 맞나? A-15 이렇게 나오고 또 하나는 Z가 자 다시 자 확률면서 X는 자 25,4의 제곱 자 Y는 0,1이죠. P X가 A 이하의 확률과 Y가 A 이상의 확률이 같다. 자, 둘 다 표준화를 해야 돼요. 표준화하면 자 A에서 뭘 빼서 25를 빼서 4로 나누고 Z로 하면 A에서 뭘 빼서 0을 빼서 1로 나누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여기가 결론적으로 A입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얘 이하일 확률과 얘 이상일 확률이 같다는 얘기는 두 수가 같으면 안 되죠. 이번에는 그죠? 하나는 이하고 하나는 이상이니까 그림상으로 이렇게 쓰면 가운데를 비우면 얘 이하일 확률하고 얘 이상일 확률이 같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와 얘가 0을 비우면 좌우 계층이니까 당연히 얘가 뭐 마이너스면 얘는 1이고 마이너스면 2고 이런 식이니까 얘네들이 더해서 0이 된다는 얘기야. 부호가 같고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4분의 A-25와 A를 더해서 0이 된다. 자 4를 곱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자 5A가 25니까 자 A는 5일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하는 거 드디어 나왔어요. 표준화하는 거 다 표준화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34번. 자, 정규분포를 따라요. 확률변수 60,10의 제곱을 따라 확률변수 x가. 자, 근데 p 확률 구하래.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해서 옆에 나는 표를 이용해서 이걸 구하라. 자, 간단히 풀립니다. 순서는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돼. 항상 그림 그려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림 꼭 그리면서. 이거는 그냥 실수를 하냐 마냐 문제야. 따로 어려운 내용이 전혀 없어요. 자, 일단 표준화부터 합니다. 50, 80 그대로 쓰시고 빼기 평균 나누기 10 빼기 평균 나누기 10 가운데는 이제 표준화에서 내가 Z라는 문자를 써주면 돼요. 그래서 한 줄 더 쓰면 얘가 마1 Z2 그리고 반드시 그림 그리시고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실수만 하면 되니까 가운데 띠레라라 해서 0 쓰시고 마1 대충 옆에 마이너스가 여기 2는 여기 그래서 색칠하시고 이 넓이를 구하여라. 맞죠? 자, 이 넓이는 0을 기준으로 요 이만큼의 넓이하고 1만큼의 넓이를 더한 거죠. 맞죠? 0을 기준으로 이만큼의 넓이하고 1만큼의 넓이를 더한 거야. 거기 2의 넓이와 1의 넓이가 나와 있어요. 2일 때 넓이가 요 넓이가 0.4772 0에서 1까지 하면 0에서 마이너스까지 좌우 뒤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인 값은 당연히 안 나와 있습니다. 양수인 것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인 값이 똑같으니까 여기가 0.3413 그래서 0.4772와 0.3413 더해서 답이 이렇게 나오겠죠. 0.8185다. 0.8185다.
38번. 자, 38번. 이번에는 미지수의 값 구하기. 자, 지금 정규문을 따라요. 20,2의 제곱이라는 정규문을 따르고, 확률 A 이상 23 이하의 확률. X가 A 이상 23 이하의 확률이 0.7745래요. 그때 A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 자, 좀 쉬워요. 보세요. A 23 빼기 20 나누기 2 빼기 20 나누기 2 그리고 Z 이렇게 하면 표준화. 평균 빼고 표준수로 나온다. 이해가죠? 평균 빼고 이 넓이가 이 확률이 0.7745래. 그러면 자 여기는 계산이 안 되니까 그대로 써놓을게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여기는 계산됩니다. 2분의 3 즉 뭐라 계산된다? 1.5 소수 쓸게요. 1.5. 자 그러면 표 보면 1.5의 확률이 몇이야? 자 내가 얘가 뭔지를 모르겠어. 얘는 모르니까 얘를 내가 별이라 해볼게. 별이 어디 있을까요? 자 잘 보세요. 자 얘가 여기인데 자 1.5, 1.5는 한 이 정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별이 여기가 0.7745 그죠? 여기에 0.7745래. 넓이가 그래도 한 5보다 크죠? 0.5보다 크죠? 별이 여기 있을 수는 없겠죠? 말이 안 되죠? 별이 한 이 정도 있을 거야. 별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넓이가 0.7745래. 근데 나는 1.5일 이만큼 파란색의 넓이는 이미 알고 있어요. 몇이라고 나와 있어? 1.5 거기 옆에 보이죠? 0.433이야. 그러면 여기서 0.4331을 빼면 여기가 3, 1, 4, 3. 이 넓이가 0.3413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면 거기 다시 표를 봐봐. 0.3413이면 Z값이 1이어야 되잖아. 이 별이 몇이면 된다? 1이면 된다. 맞아? 별이 1이겠어? 별은 0보다 왼쪽에 있는데 절대값 1인 거니까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2분의 A 빼기 20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면 A 빼기 20은 마이너스니까 A는 18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다. 자, 40번을 한번 해봅니다. 40번. 40번.
41번 풀고. 자, 41번. 표준화하여 확률을 비교하라 이 말이죠. 자, 입사 지원자 1차 시험, 2차 시험, 실기 시험 이렇게 갔을 때 정현이의 성적과 전체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밑줄 긋고 상대적으로 좋은 시험, 그죠? 다들 뭐 평균보다는 정현이가 높게 나왔는데 회사 평균은 60이죠. 1차 필기가 정현 68점 맞았네요. 8점 높고 2차 필기는 55점 69점 꽤 높게 맞았네. 12점 높게 맞았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 8점 높다 12점 높다 이걸로만 비교할 수는 없다고. 표준화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자, 그래서 1차 필기를 표준화하면 뭐가 되냐면 정현의 성적에서 뭘 빼서 평균을 빼서 표준 편차가 나오면 이때 1차 필기의 표준 편차는 9분의 8입니다. Z값이 9분의 8이라는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2차 필기에 Z 원할게요. 2차 필기의 Z값은 정현이의 점수는 67, 평균 55였고 표준 편차가 10이니까 1이 되겠죠. 12분의 10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실기 시험에 Z3는 구해보면 정현이 실기를 73점 맞았고 회사 평균 64고 표준 편차가 10이었어. 10분의 9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뭘 제일 잘한 거야? 자, 표준화했을 때 써보면 1이 제일 크죠? 여기가 1이 있죠? 맞죠? Z2. 둘 다 1보다 작은데 10분의 9가 더 크냐 9분의 8이 더 크냐? 10분의 9가 더 크죠? 90으로 통분하면 90분의 9, 9, 80이고 얘는 90분의 80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Z3가 있고 여기에 Z1이 있을 거라고. 여기 오른쪽으로 갈수록 성적이 더 좋은 거니까 2, 3, 1 그래서 2차 실기 1차다. 순서대로 2차 실기 1차다. 2차는 제일 잘 본 거고 상대적으로 말을 기억해야죠. 사실 이런 문제 뭐좀 사실 쉽죠 이런 거 그죠? Z값만 구하면 자, 아무튼 43번까지 숙제야. 숙제는 언제까지 하면 되냐면 5월 21일까지 하면 돼요. 5월 21일까지. 알겠죠? 5월 21일 낮 12시까지 숙제를 해오면 됩니다. 표정 왜 그래 또 왜? 5월 21일이 언제야? 내일 12시까지 해오라고.